여러분은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만 반응을 보여주시면은, 네. 반응을 보여주시면 3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아저씨 그룹이 따로 있어요. 예, 보이그룹, 걸그룹이 아니라. 근데 이름이 그 팀 이름이 뭐냐면요, 아저씨즈예요. 아저씨즈라고 60대입니다. 60대 아저씨즈라고 하는 그 아저씨 그룹을, 사실 아저씨는 아니고요, 할아버지 그룹이에요. 네, 할아버지 그룹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참 보시면 엄청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범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보시죠. 소리가 잘 나나요? 소리를 좀 제가 조정을 좀 할까요? 잘 나누시는지. 잘 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소리 잘 나요. 아저씨. 뿅. 2021년 3월 서울 동대문의 한 건물 옥상. 신인 보이그룹이 춤 연습에 한창이다. 가는 대로 해. 우리요? 네. 틱톡 요새 저 유행하는 거 따라하게 합니다. 오늘 무슨 노래예요? 노래요? 네. 노래는 잘 몰라요. 근데 역시 신인답게 잘 모른다. 그래도 열심인 멤버들. 이날은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롤링 커버 안무 촬영 날이다.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스카인의 눈빛이 한껏 진지해지는데 아이코 그만 실수가 나고 만다. 가운데 분 많이 틀린 거 아니에요 지금? 신인 아이돌의 깜찍한 실수에 웃음이 터져버린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나자 이날 촬영은 끝이 났다. 이들은 2020년 결성된 보이그룹 아저씨즈. 옷 잘 입는다는 아저씨들이 모인 그룹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들은 평범한 중년 아저씨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패션에 눈뜨게 됐는데 아주 전형적인 대기업 부장님 스타일, 배도 이렇게 나오고 양복에 평범한 넥타이를 맨 그런 복장이 사실은 20여 년간 저를, 그 친구 말이 선배님 그럼 그 넥타이부터 풀으세요. 그 한마디를 했어요. 저는 그 순간 풀었습니다. 역시 느낌도 좀 자유분방해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결심했죠. 난 철저하게 한번 변신을 해보겠다. 제 같은 경우는 진짜 작업복만 입고 다녔어요. 4년까지 지인의 음료로. 그래서 한번 이제 변화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코디를 많이 줬어요. 처음에는 그냥 멋모르고 시작을 했죠. 옷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중년 남성에서 사람들이 말 걸고 싶어하는 인생 선배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배불뛰기 아저씨니까 옆에 오면 좀 싫어했겠죠. 아무래도 과거에 내가 지나가도 그 사람 지나가나 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 뭐지? 저분 뭐 이렇게 보는 눈초리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소셜미디어를 열자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알아본 친구가 아주 젊고 멋있는 친구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이에요. 그때부터 알게 돼서 계속 저한테 이제 인스타에다가 댓글도 달아주고 저는 거기서 상당히 쇼크를 많이 받았죠.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 노인네를 보고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하나 둘 때 보고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ATM 같은 게 와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SNS에 올리기 위해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 보니 이젠 전문적으로 춤을 배우는 멤버까지 등장했습니다. 하피니한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나가는 것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세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넣고 막 이렇게 하겠죠. 이들을 캐스팅한 건 아저씨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전정현 대표. 패션에 열정 있는 멤버들을 모으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저씨즈가 결성됐습니다. 작년 시니어 모델분들이 이렇게 패션 콘텐츠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하나 둘 수소문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틱톡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글로벌 팬이 생기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있어요. 진짜로 있고 저희 베트남 쪽일 것 같아요. 과감하게 말하면 시니어계 BTS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친구들도 저희를 2050년에서 온 BTS라고 부르고 있기도 해요. BTS 버금가는 아저씨즈가 될 수 있도록 패션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아저씨들. 나에게 패션은 생활이다. 즐거운 생활. 통상적인 그 시니어들의 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건데 저희들은 또 한 파트에서 또 달리 생활하고 있잖아요. 은퇴를 했어도 자기 취미를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늙으면 추함이 아니고 늙으면 오히려 또 더 아름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혜성처럼 등장한 보이그룹, 아니 어덜트 그룹 아저씨즈.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저씨 지혜요. 남자는 일을 하나씩 끼고 있어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 집사람. 자, 재밌게 보셨나요? 우리가 또 더 멋있게 여겨지는 것 같고, 또 우리들도 다 도전하는 분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도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정말 또 신선한 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예, 도전하는 분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드리는 또 그런 영상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분들 저 틱톡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또 페이스북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만들어져 있게 계정도 만들어져 있고요. 한 번씩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만 봤으니까 이번에는 할머니 전성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겉으로는 아닌 척 하시지만 할머니 많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 할머니 전성시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도전들을 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라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애칭인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할매니얼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꾸밈 없는 일상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면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남해 할머니들의 이야기,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요즘 그 마음으로 정말 젊게 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멋있죠. 이분들이 다 SNS도 하시고 활동 활발하게 하십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소통한다고 돼 있죠. 네, 요즘은 이분들이 페이스북, SNS, 뭐 SNS에 있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다 합니다. 요즘은 다 하시고 거기다 또 요즘 틱톡까지 요즘 다 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게 요즘은 동영상으로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분들의 소식을 보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더 많이 펼쳐가는 그런 시간을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시니어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셨고요. 자, 그럼 오늘은 뭘까요? 이제 SNS, 히스토리가 아니라 SNS 스토리를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스토리, SNS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쭉 같이 보시고, 그동안 또 내가 못 해봤던 분야들은 한 번씩 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또 예전에 또 강의 때 많이 보여드렸던 것도 한번 정리해서 오늘 한번 앞부분에서는 약간 정리해서 같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가져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이제 SNS 소셜미디어 예전에 제가 많이 이제 보여드렸던 영상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SNS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실 이제 외국에서는 SNS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소셜미디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고 소셜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건데 이제 보는 그런 관점에 따라서 용어 좀 차이가 좀 있죠. 외국에서는 이제 SNS라는 용어는 이제 잘 이제 들어보지 못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잘 쓰지 않는 용어고 소셜미디어 우리가 쓰고 있는 SNS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은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고요. 미디어죠. 사회적 관계를 연결해주는 미디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SNS,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망에 대한 모습은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로 분리해서 쓰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탁 무자르듯이 분리해서 쓰지는 않고요. 같이 이제 혼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냥 SNS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가장 많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외국에서는 이제 SNS라는 용어보다는 이제 소셜 미디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망을 보여줄 때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같이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SNS가 뭐의 약자냐, 농담식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산 넘어 산, 산 넘어 산이에요. 항상 볼 때마다. 그리고 참 어렵죠. 그리고 서로 남이 되게 하는 서비스. 사실은 이제 같이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서로 남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SNS 온라인에서의 어떤 관계를 오프라인에서 관계와 함께 같이 밀접하게 같이 가져가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원활히 하는, 더 좋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용어가 예전에 인터넷상에 많이 돌았었죠. 예전에. 싸이월드는, 그래서 SNS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평이 예전에 이런 게 많이 돌았죠. 싸이월드가 이제 망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복권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동영 사장이 예전에, 최근에는 이제 막 강연도 많이 다니고, 작년에도 싸이월드 그 창업자 이동영 사장이 많이 다니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SK 쪽으로 넘어갔었던 싸이월드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싸이월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이런 얘기로 좀 많이 돌았었죠.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자랑질하는 곳이에요. 네, 자랑질을 많이 하는 페이스북.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인스타그램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먹방이 아무래도 먹는 사진이 아무래도 많죠. 패션과 20대를 주축으로 하는 곳이 인스타그램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 네, 내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네, 육아에 대한 얘기 참 많죠.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면요. 요즘 많이 좀 이제 분위기가 죽어 있긴 합니다. 트위터는 내가 이렇게 병신이다. 네. 트위터 참 뭔가 좀 독특한 정치적인 것으로 다투는 경우도 정말 많고, 온갖 주제가 난무하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키워놨죠. 트위터 죽어가던 트위터를 정말 많이 살려놓은 1등 공신이라고 부르는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 SNS 사용자에 대한 인터넷 평을 통해서 우리 각각의 재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싶네요. 네,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죠.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요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1954년도에 영국의 사회학자 바은스가 복잡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있어서 이미 그런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뜻을 갖고 있는 소셜과 네트워크, 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물망처럼 개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는 말의 합성어로서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보편적인 용어가 됐죠. 아주 누구나 쓰는 일반적인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쓰이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요를 같이 잠깐 보셨고요. 또 이제 우리가 보신다면 소셜 미디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그 국제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워킹그룹에서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요. 2008년도에 정의를 내린 것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조금 잠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는요, 인터넷상에서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주는 미디어 서비스를 대표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국제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워크그룹에서 2008년도에 정의를 내린 소셜미디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터넷상이라는 거, 그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를 더 강화시켜주고 또 새로운 인맥을 또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인적 네트워크. 근데 그거를 만들어주는, 형성시켜주는 서비스, 미디어들을 이제 소셜미디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전체적인 네트워크는 소셜 네트워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을 때, 이제 보이드와 앨리슨이 2007년에 학자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나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제한된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자신을 대중에게 또는 일부 대중에게 소개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고 주고받고, 또 관계를 형성하고 또 유지하고, 또 시스템 내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자들의 관계망을 내가 또 보거나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 큰 측면의 특성을 가진 웹 기반의,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다. 이렇게 좀, 역시 학자라 그런지 정의를 좀 굉장히 어렵게 내렸죠. 네,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셜 미디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내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 DMC 미디어 리포트 2015년도에 소셜미디어의 현재와 미래를 정의를 내린 거 보게 되면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특성을 보시면은. 소셜미디어는 심퍼사이즈, 공감을 다 불러일으키는, 여러분도 그렇죠? 공감을 얻지 않으려고 올리는 영상이나 이런 건 없죠. 글은 다 공감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공감받기 원하는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SNS의 모습이 되겠는데, 심퍼사이즈, 아이덴티파이, 확인을 하죠. 항상.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해주는 게, 우리가 늘 품앗이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좋아요, 라이크. 좋아요 해주는 것은 진짜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죠. 공감해주고 확인해주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rticipate, 네, 항상 우리 참여를 하죠. 우리도 여러분 여기 참여하셨고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S, 공유, 이게 정말 중요하죠. share, 공유하고요, 확산시킵니다. 네, 퍼뜨리죠. 그죠? 특히 요즘 음식 배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평이 너무 정말 중요하죠. 음식평. 그것 때문에 이제 목숨 걸다시피 하고 돈도 지불하고 해가면서 내가 또 얼마도 먹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또 좋은 것은 또 알리고 하는 이런 공유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요즘 이제 마케팅에서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옛날에는 없었던 부분이 요즘은 쉽게 공유가 된다는 거, 그리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 단점은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가짜나 안 좋은 점도 같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이 이제 안 좋은 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도 너무 자주 퍼지고 또 그거에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이 많죠. 특히 우리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빠져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이 있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한쪽 편향, 확증 편향에 빠져서 한쪽 것만 가지고 듣고 내가 그걸 진짜 믿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거, 이런 것도 최근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또 우리가 이제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정보가 한쪽만 들어서 한쪽의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그걸 확신해버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 요소가 더 많이 증폭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또 싶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요,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정의가 워낙 많아서 한번 정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속으로라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마이크가 꺼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소셜 네트워크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입으로 한번 우리 저만 읽는 것보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또는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 예,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부분, 연결되는 점, 고리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자, 시작. 개인 또는 집단이 하나의 노드가 되어 각 노드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죠. 일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서로. 그게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하나의 노드는 다 공평하고 평등하고요. 이런 특징을 갖죠. 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란 또 뭘까? 이렇게 부릅니다.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친구의 친구 등과 같은 새로운 인맥을 만들고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무슨 서비스일까요? 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됩니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셜 네트워크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실은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도 근데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50명 이내라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5,000명까지 우리가 친구를 맺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50명 내외라고 그러죠. 보통요.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근데 다만 이제 온라인에서는 좀 확산 속도가 좀 빠르고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최대치 해봤자 250명을 넘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인맥학자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좀 딱딱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을 볼까요? 작년 9월 7일 날 KT경제연구소하고 DMC 미디어에서 발표한 소셜미디어 현황 및 전망을 보게 되니까 국가별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보니까 한국이 3위 정도로 나왔네요. 87%. 이게 뉴스화가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했는데 한국이 87%, 오히려 의외로 아랍에미리트, 중동 지방인 아랍에미리트가 99%로 나와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죠. 물론 이제 기준을 어디에 삼느냐에 따라서 좀 이런 통계 자료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대만이 88%, 한국이 87%, 아시아권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81%, 싱가포르 79%, 홍콩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셜미디어를 이제는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이용하는 것이 이제 정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모양새를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연령별로 한번 월평균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이건 국내입니다. 국내에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0대부터 보시면은 10대는 1위가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렇게 보고 계시죠. 그다음에 20대는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그다음에 30대도 보니까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에는 가장 강세를 보이는 게 뭐인 것 같으세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그램이 두드러지게 많이 보여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4, 50대 이상에서 중년층에서부터는 많이 보이는 게 아무래도 동문회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게 밴드가 많다 보니까 네이버 밴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1위를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가 의외로 이게 이제 예전에 많이 기록했던 게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페이스북, 가장 강한 그런 평균 이용자 수, 월 평균 이용자 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볼까요? 이제 이번에는 활성 이용자입니다. 활성, 액티브 유저, 활성 이용자, 먼슬리 액티브 유저의 순위를 보시면 국내입니다. 연합뉴스 보도된 걸 한번 볼까요? 2020년 9월 7일 보도된 내용을 보게 되면요. 가장 많은 게 밴드, 역시 밴드가 차지하고 있고요. 2위가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틱톡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에 활성화된 이용자들, 활성 이용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역시 밴드가 가장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현재는 보실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밴드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죽어 있는 밴드들이 워낙 많아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도 죽어 있는 밴드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강제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선택지 면에서는 페이스북과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NS 모바일 앱 사용자 분포를 보게 되면 여성이 의외로 많았어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성이 54.3%, 남성이 45.7%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 내용인데 여기 앱에이프라고 하는 그 사이트거든요. 앱에이프라고 이게 이제 일본계 사이트예요. 제가 작년에도 강의할 때, 재작년에 강의할 때도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던 곳인데 앱에이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이제 일본계 사이트인데 이런 거를 앱들을 사용자 분포도를 이런 걸 늘 분석을 많이 하는 사이트거든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앱에이프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들어가셔서 보시면 많은 이런 통계 자료나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료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령별로 보셨을 때는 좀 남녀 비율이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특히 10대, 20대 쪽에는 훨씬 그 남성보다는 여성 비율이 좀 많이 높은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50대 이상에서는 남성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여성보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 분포를 봤을 때 이제 그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2020년 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남자들은 어떤 걸 많이 이용하고 있을까? 이거죠. 10대부터 50대 이상으로 앱에이프에서 분석한 자료거든요. 한국 남성은 SNS를 먼슬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MAU. 연령별로 어떤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탑5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보시면 10대는 역시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자입니다. 여기는 남성. 20대는 인스타그램, 30대, 40대, 50대. 밴드가 다 휩쓸었어요. 그다음에 2위를 볼까요? 2위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가장 독보적인 SNS, 소셜미디어인 걸 볼 수가 있겠네요. 한국 남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MAU, Monthly Active User의 탑5를 보실 수 있고요. 3위는 보시면, 자, 3위를 보면은 네이버 카페가 보이죠? 네이버 카페가 3위에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인스타그램 있고, 요거 뭔지 아세요? 요거 뭘까요? 요거 뭘까요? 중간에 특이한 게 하나 들어왔죠? 20대.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요거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앱입니다. 에브리타임. 뭐냐면 대학생들이 수강 신청하거나 할 때 그 각 학과별로 자기 그 학교별로 인증하고 들어가면은 그 학과마다 어떤 교수님 강의가 어떻게 듣고 학생들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강 신청할 때 굉장히 폭발적인 접속률을 보이는 게 에브리타임이었죠. 그래서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서 SNS로 이렇게 분류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4위를 볼까요? 4위를 보시면은 이제 네이버 카페가 많이 올라오네요. 네이버 카페가 보이시고,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5위 볼까요? 5위까지 보시면은 10대에서 트위터가 등장을 했어요. 5위에죠. 트위터가 5위에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카페. 30대에서는 5위에 다음 카페가 보이고 있네요. 50대 이상에서는 보니까 5위가 네이버 카페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이버 카페가 다음 카페보다는 훨씬 후발주자인데 네이버의 어떤 영향력 때문인지 훨씬 네이버 쪽이 다음 카페를 많이 앞지른 것을 오래전부터 앞지른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여성 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어떤 SNS에 많이 몰입해 있는지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위부터 보시면은 압도적으로 인스타그램 젊은 층에 압도적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제 40대, 50대부터는 밴드. 그 다음에 좀 특이하죠. 여성들 굉장히 다양한 걸 보실 수 있어요. 다양한 걸 한쪽에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SNS를 사용한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시 20대에는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트위터하고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3위에 볼까요? 3위에는 보면 네이버 카페가 등장하고 있고요. 밴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4위, 5위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의외로 여성 쪽에서는요, 카페가 좀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이버 카페,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랑 다음 카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 각 5등 안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동호회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남성 쪽보다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은 역시 뭐니 해도 유튜브, 그렇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톡, 네이버. 자, 그러면 우리 소셜 네트워크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 왔는지를 전 세계적으로는 기준으로 한번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보가 무섭죠? 2005년 등장해서부터 자, 2019년 12월까지 보셨습니다. 2020년 추세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2019년까지 보시면은 역시 페이스북의 강세, 페이스북과 유튜브의 강세, 저 두 가지가 거의 독보적으로 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위챗, 채팅 우리가 이제 대화 나누는 메신저 서비스죠. 위챗이 역시 서양 사람들이 워낙 많이 쓰고 있으니까 위챗.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하고 또 한 회사고 같은 회사니까 인수해버려가지고 같은 회사니까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그리고는 이제 웨이보, 중국계 웨이보가 있고 틱톡 있고요, 큐존, 그다음에 텀블러가 있고요, 레딧이라고 있습니다. 레딧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레딧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위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위터도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탑3 글로우 성장 탑3를 보시면은 위챗과 그다음에 유튜브, 페이스북 여전히 가장 강세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강세인 액티브 유저들을 숫자들을 보셨는데 페이스북을 압도적인 걸 보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탑10은 뭘까요? 소셜미디어의 중심이 사실 미국 쪽으로 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탑10 여러분 현재 여기서 몇 개 정도 쓰고 계세요? 혹시 몇 개 정도 쓰고 계시는지. 자, 지금부터 채팅창 열어놓겠습니다. 유령 모양처럼 생긴 거 있죠? 실제 유령이에요. 저게 유령 마크인데 저게 바로 저것도 스냅챗이거든요. 스냅챗 혹시 쓰신 분들 계세요? 스냅챗. 링크드인 바로 밑에 있는 거. 트위터 바로 위에 있는 스냅챗. 혹시 써보신 분들 계세요? 아이고. 낙서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주석 사용 안 함을 제가 해놓겠습니다. 네. 처음 듣는 도구. 네네네. 좋습니다. 네. 네, 다양한 매체들을 쓰시는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위에부터 보시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링크드인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채용하는 곳에서 내가 이제 취업 관련된 내가 사람 직업을 구하고 중장년층부터 시작해서 청년층까지 직업을 구하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도구로서 굉장히 많이 쓰죠. 이 링크드인을 누가 인수했을까요? 혹시 아세요? 링크드인을 누가 인수했거든요. 몇 년 전에. 누가 인수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냅챗이라고 있죠. 오늘도 소개도 해드릴 겁니다. 스냅챗.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소실에서. 스냅챗. 채팅식으로 하는 건데 굉장히 스냅챗이 국내에서 이제 인기를 끌었었죠. 우리 요리사로 유명한 집에 이제 골목식당 진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분 계시죠? 그분. 다 설명 안 들어도 아시죠? 그분 부부가 이 스냅챗으로 해가지고 얼굴을 어린아이처럼 만든 그 사진이 많이 돌아왔었죠. 굉장히 인기가 좀 있었죠. 그게 바로 스냅챗에서 한 거죠. 얼굴을 만들어준 필터 같은 이런 게 기능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서 저는 그것 때문에 쓰거든요. 다른 건 안 쓰고. 그리고 이제 서로 전송해주고 그러면 하루 만에 딱 사라지기 때문에 딱 사라져버리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미국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스냅챗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왓썹이라고 하는 채팅 도구 쓰시는 우리 카톡 같이 쓰시는 거죠. 왓썹. 그 다음에 틱톡. 그다음에 오늘도 소개해드릴 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딧. 미국에서는 랭킹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레딧이라고 하는 약간 마이크로 블로그 같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SNS가 되겠습니다. 레딧. 이렇게 탑 10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건 역시 위에 탑 3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게 세 가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레딧이에요. 아까 보셨던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레딧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딧. 자, 레딧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신 분만 채팅창에. 네. 낙서는 누가 하셨을까요? 네, 낙서를 제가 더 이상은 못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해놨습니다만. 네. 자, 그래서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다시 되니까요. 네. 자, 볼까요? 그래서 미국 성인의 소셜미디어 이용률을 보셨는데요. 굉장히 꽤 많은 이용률을 가지고 있죠. 레딧이 18%나 되니까 꽤 많은 이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레딧을 보시면 여기가 reddit.com이라고 하는 reddit.com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트렌딩 투데이라서 그날에 가장 이제 두드러진 그런 트렌드가 보여지는 그런 것이 맨 위로 올라오고요. 그리고 밑에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쪽에 제가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63.1K 돼 있죠? 63,000 그리고 화살표 위아래로 되어 있는 이렇게 보이시죠? 특이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바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레딧은요 소셜 뉴스 웹사이트예요. 뉴스 웹사이트. 그래서 자신이 쓴 글을 등록을 해놓고요. 그거를 다른 사용자들이 투표를 해요.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투표를 해요. 투표를 통해서 업 혹은 다운 이걸 투표를 선택해서 순위에 따라서 주제별 섹션이나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좀 특이한 그런 소셜 뉴스 웹사이트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분류할 때는. 그래서 레딧의 서버는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레딧은 창업자가 스티브 허프만과 알렉시스 오하니안이 2005년도 6월에 설립을 했고요. 2006년도에 10월에 콘데나스트 퍼블리케이션스에 합병됐다가 2011년에 독립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콘데나스트의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스에서 현재 운영 중인 소셜 미디어가 되겠는데 미국에서는 탑 10 안에 들어가는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뉴스 웹사이트인데 자기가 어떤 글을 써서 올라가기도 하고 뉴스와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뉴스 소식들을 알리는 건데 올렸을 때 그거를 투표를 통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투표한다고 하는 것 개념은 좀 특이한 개념이지만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글을 올리는 것을 포스팅한다고 그래요. 포스트 똑같이 포스트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제별이 있어요. 주제별 레딧이 있어요. 그 주제별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 한국에 관련된 주제도 있어요. 여기도 그룹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레딧을 보시면 레딧은요 스티브 허프만인데 이 사람입니다. 왼쪽에 있는 분. 되게 젊죠? 83년생이에요. 이분이 이제 22살에 버지니아 공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렉시스 오헤니언과 이제 공동 창업을 했죠.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알렉시스 오헤니언이거든요. 이분하고 같이 창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회장도 맡았었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퇴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인터넷 기업들 투자도 하는 투자 사업가로 현재 비즈니스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특징들을 보시면은 마스코트가 요거에 스누라고 불리는데 이 마스코트예요. 요 모양 보고 계시죠? 예, 마스코트가 스누라고 불러요. 스누라 불리는 코트인데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여기서 이 레딧에 빠져 있는 사용자, 레딧에 아주 빠져 있는 사용자들을 레디터라 부르거든요. 그 레디터 그림을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거 사용자가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머리에다 뿔 달린 것처럼 말이죠. 전파, 마치 안테나 같은 달린 것을 달고 다니는 모습에 이런 그림들을 많이 올려놓곤 합니다. 사람들이 그림에 보면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창업자인 이 공동 창업자 이 두 사람 지금은 현재 스티브 허프만이 창업자 겸 지금 CEO를 맡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알렉시스 오헤니언은 창업 때 참여를 했었고 나중에 회장도 맡았었지만 지금은 물러나서 다른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분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좀 유명한 분들이에요. 왜 유명한 분들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오른쪽에 있는 알렉시스 오헤니언 이분이 제일 유명한데 83년생이에요. 나이는 아까 그 허프만하고 나이는 같습니다. 스티브 허프만과 공동으로 레딧을 창업을 했고요. 버지니아 공대 출신입니다. 레딧 회장을 역임했고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설립해서 하는데 사회적 기업 운동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미지가 되게 선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분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공헌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무지막지한 부자라는 거. 예, 무지막지한 부자입니다. 근데 굉장히 겸손하고요. 사람이 참 소탈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부인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부인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누굴까요? 검색하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 검색 중독에 있어서 바로 검색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알렉시스 오헤니언의 부인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딱 들어봐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운동선수예요.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니고 운동선수입니다. 혹시 테니스 좋아하세요? 테니스 스타입니다. 부인이 테니스 스타입니다. 어중간한 스타도 아니에요. 독보적인 스타입니다. 독보적인 스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로 불리우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누구냐고요? 이 사람입니다. 부인이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세레나 윌리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세레나 윌리엄스. 네, 테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다 아세요. 세레나 윌리엄스. 여기에 동생이 또 유명하죠. 비너스 윌리엄스라고. 비너스 윌리엄스. 이 자매가 전 세계 테니스를 휩쓸었죠. 그렇죠. 수십 년간 엄청 휩쓴 사람들이죠. 밑에 동생도 유명합니다. 비너스 윌리엄스도. 언니가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인데 바로 이 언니가 이 사람이 바로 알렉시스 오헤니언과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예요. 여기 딸이 또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랜드슬램 메이저 대회라고 흔히 부르는 그랜드슬램에서 단식만 23번, 제가 찾아보니까 복식 14번, 거의 뭐 그냥 다 쓸어 담았어요. 복식도 지 동생하고 한 거죠. 동생하고 한 게 14번. 혼합 복식에서 2번 우승하고요. 이것도 그랜드슬램에서만, 메이저 대회에서만. 그다음에 319주 세계 랭킹 1위. 이건 전혀 절대 깨질 수 없는 기록이에요. 319주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했고요. 186주 연속 랭킹 1위, 세계 1위. 이게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테니스가 채택됐어야 했을 때 그때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단식에서. 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부인이에요. 정말 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자체도 어마어마한 떼부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딸이 또 되게 유명해요. 이 딸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인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바로 이제 레딧에 보게 되면 레딧이란 이름이 좀 독특하죠. 레딧 독특하죠. 레딧의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커뮤니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한국 관련된 건 얘가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신기하게 딱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국 관련된 거, 아시아 관련된 거, 한국의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그룹들을 얘가 딱딱딱 소개를 해줘요. 지가 알아서 추천으로 소개를 해주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면 전부 영어 아닙니까? 네, 다 영어인데요. 영어긴 하는데 한국 관련된 곳에 들어가면 한글로 나와요. 한글로 된 곳들이 많아 사람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주소가 reddit.com에다가 슬래시하고 여기 R이 들어가 있어요. R,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레딧의 일단 의미부터 먼저 보시면요. 이 사이트는요, 등록된 사용자가 있겠죠. 당연히 가입을 하면. 등록된 사용자가 이제 제출한 게시물들이 모아져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관련된, 그러니까 글 읽을 거리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레딧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read it, 읽었다 이거죠. 읽었다라는 뜻, 그 문구가 나오는 단어에 나오는 단어로서 발음을 이제 레딧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수많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카테고리 하위 레딧에 인기 있는 게시물이 계속 사람들에게 표시가 됩니다. 네, 표시가 돼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이 서브레딧, 레딧 안에 들어가면 서브레딧이 있어요. 그 슬래시 R 하고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여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한국을 주제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코리아가 있고 코리언이 있어요. 한국이 있고 코리아 버라이어티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한국 관련된 것은 제일 유명한데 한국을 주제로 한 서브레딧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사람, 영미권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는 곳이고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곳도 있어요. 코리언에 들어가면. 그래서 레벨에 따라서 배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한국이 있어요. 여기도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어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안 버라이어티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류 때문에, K 한류 때문에 사용자가 굉장히 많고, 활동하는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코리안, 우리말 다루는, 여기 코리안이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서브레딧이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요. 한글도 나와요. 이렇게. 영끌족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영끌족. 영끌족이라는 말. 한때 우리 되게 좀 유행했었죠. 주식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부터 엄청나게 그렇죠. 얘기가 좀 많이 있었죠. 세수하다, 얼굴 씻다, 이거 사이에 어떤 그 차이가 뭐냐 이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고 이거 선택하죠. 보트, 투표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공유도 하고요. 코멘트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저장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SNS 써보신 분들은 금방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레딧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대부분 여기서 영어를 다루기 때문에 사이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영어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영어를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영어 공부도 도움도 되고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람들의 글들이 그 다양한 주제의 화제의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주제별로. 아까 주제가 다양하거든요. 폴리티션에 들어가면 이제 정치권 관련된 정치 뉴스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게 그러니까 딱딱한 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거를 잠깐 소개해드렸고요.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가지시고 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이제 핫한 틱톡이라든지 또 다른 기타 서비스들, 그렇죠? 트위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우리 SNS들의 모습들을 한번 같이 구경하고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내가 안 써본 SNS 소셜 미디어는 어떤 것인지 보시고 또 핀터레스트가 뭔지 아까 핀터레스트 나왔었죠. 핀터레스트 소개하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셨다가
다음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역시 약간 초반에 좀 지루한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하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빨리 잠깐 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신체적 생리 현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뵙도록 할까요? 그러면 예, 4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휴식하시겠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하시는 분은 Alt A 하면 오디오가 꺼지고요. Alt V 하면은 비디오가 꺼집니다.